나 같은 수험생은 당연히 떨어뜨리셨겠지. 아, 나 면접 망했다. 자, 제가 시험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꼭 대학원 시험 준비가 아니더라도 인생에서 맞이하게 되는 모든 중요한 시험에 해당되는 이야기, 꿀팁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이번에 또다시 어렸을 때부터 늘 느낀 거지만 지금 또다시 느낀 거는 정보 수집은 미리미리를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저는 사실 올해 내내 대학원을 가겠다라는 생각만 조금 막연히 가지고 있었고 행동으로 옮기진 않고 있었어요. 정말 뒤늦게 정보를 찾기 시작했고 그만큼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앞에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이 시험을 여름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10일 정도 남겨놓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으니 정말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이 많지 늦게 시작을 한 거죠. 공부를 하면서 계속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진짜 제대로 하고 싶은데 나에게 시간이 조금만 있다면. 이 생각을 계속 했어요. 왜냐면 내가 이걸 조금만 더 잡고 공부하면 정말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 나에게 남은 시간은 며칠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찝찝한 상태에서 공부를 다음으로 계속 넘겼었거든요. 긴장과 이완, 긴장과 이완. 이런 조절 없이 단시간 내에 막 전력 질주를 하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심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 좀 불만족스러웠어요. 뒤늦게 좀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대학원 모집 공고가 그렇게 일찍 나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문제를 출제할지 홈페이지에서 안내를 하는데요. 그것도 그렇게 일찍 알려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내가 미리 정보를 찾아서 대비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대학원 홈페이지에는 작년, 재작년, 그리고 그보다 전 3, 4, 5, 6년 전에 늘 공지하던 그 글들이 있을 거예요. 모집 글이라든지 아니면 출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안내 글이 몇 개년치가 쌓여 있습니다. 그것들을 쭉 보면서 미리 내가 이 정도는 해볼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을 파악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대학원을 준비한다면 가장 먼저 대학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내가 지망하는 과에 가서 지도 교수님들을 먼저 보세요. 지도 교수님들을 보고 이분들이 나의 지도 교수님이 될 분들이구나 기억하신 후에 논문 사이트에 가셔서 그 교수님들이 쓰신 논문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뒤늦게 시작을 한 게 너무 후회스러웠어요. 논문, 논문, 논문 꼭 읽어보세요. 그 논문을 쓰신 분들은 그 주제에 굉장히 관심이 너무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험이나 면접을 출제하실 때 당연히 그쪽으로 물어보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논문 꼭 활용하시고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야 논문을 볼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모르실 거예요.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지도 교수님의 논문을 파악했다면 지도 교수님 이름으로 어떤 저서가 있는지 검색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좀 부끄럽지만 또는 창피할 수 있고 민망할 수 있지만 주변 선생님들께 그냥 막 물어보세요. 혹시 주변에 이과 나오신 분 계세요? 여기 대학원 다니고 계신 분 계세요? 하면서 물어보세요. 계속 물어보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어떤 분께서 나 그 교육심리과 나오셨다 하시면서 저한테 책을 무료로 주셨어요. 제가 조금 웅크리고 있고 주변에 물어보지 않았더라면 이런 기회조차 없었겠죠. 정리하면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나의 과 교수님들을 확인한다. 그래서 논문 찾아볼 것.
저는 시간이 없어서 최근 논문들 위주로만 공부를 했었고 좀 오래된 논문 중에서도 이 주제에 관해서는 계속 논문을 내시네 하는 것들은 좀 오래된 거일지라도 다 읽어봤어요.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간을 좀 미리 준비하실수록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내가 가고자 하는 희망하는 진로에 대해서 많이 물어볼 것. 그래서 조금 다루었던 공부 방법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저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저는 어떤 공부 또는 뭐 어떤 목표가 있으면 누구 앞에서 말해도 누구에게 어디에다가 나를 갖다 놓더라도 정말 떳떳하게 나 최선을 다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열심히 해요. 만약에 내가 생각해도 조금 부족했다. 그럼 내 자신이 알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나 이번에 되게 최선을 다했어 라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죠. 저는 그렇게 좀 내 자신 그리고 모두에게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 9일 동안 공부를 하면서 이 전공 서적이 너무너무 어렵고 양은 많고 또 누구는 여름부터 이걸 준비했다고 하니까 숨이 탁 막히더라고요. 이거 내가 지금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 나 이거 그냥 내년에 도전할까? 나 이거 그냥 하지 말까? 나 그만할까? 이 말을 굉장히 여러 번 했었어요. 그래도 마음을 다잡은 게 그러면 시험을 합격한다, 불합격한다 이거는 제쳐놓고 내가 이 공부를 지금 이 기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내 걸로 만든다. 이걸 목표로 잡았어요. 방해될 수 있는 요소는 다 탁탁탁 해놓고 뭐 휴대폰으로 뭘 본다든지 이런 것도 저는 하지 않는 편이고 대신에 뭐 밥 먹는 시간, 식사 시간 또는 잠깐 너무 졸려서 커피 마시러 나가는 시간 요럴 때는 확실하게 쉬어줘요. 마지막으로 대망의 면접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제가 필기고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는 조금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면 시험이 평이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모르는 문제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공부해온 것들로 어떻게든 풀 수는 있었어요. 그리고 막힘없이 다 썼고 그게 정답이든 아니든 우선 기분이 좋았던 이유는 내가 답안지를 막힘없이 쓸 수 있었다는 그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필기고사 보고 나와서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밥도 먹고 다음 면접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되게 여유 있게 보냈어요. 참고로 저는 대학원 준비를 하면서 면접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었어요. 그게 참 저는 큰 실수였던 것 같아요. 면접을 왜 준비를 안 했냐면 2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건 과마다 달라요. 희망하는 과마다 다른데 과 분위기에 따라서 면접이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과가 있고 정말 시험, 합격, 불합격을 평가하는 중이야 라는 느낌이 들 만큼 긴장된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많이 주변에서 듣기로는 그냥 편하게 대화하는 것 같았다. 편안했다. 편안하게 얘기하고 오면 된다. 가서 편안하게 네 얘기를 하고 오면 된다. 이런 말만 다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제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고 또 좋아하니까 그래서 면접을 준비해야겠다라는 부담이 전혀 없었어요. 또 제가 아예 준비를 안 하는 것도 아닌 게 필기고사를 그렇게나 열심히 준비를 하면서 저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내용을 외운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좀 곱씹었거든요. 내용에 대해서. 나는 어떤 교사인지,
우리 교실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 그럼 내가 이 이론을 한번 우리 교실에서 구현해 봐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공부 내용들을 나름 소화해 가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준비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자만했던 거죠. 두 가지 이유가 이렇게 되겠네요. 주변에서 들었던 편안한 면접 후기들로 인해 느슨해진 마음, 그리고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나는 필기고사를 공부하면서도 열심히 내 안에 내용들을 채우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슨 이야기든 내 이야기를 진솔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어.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 이렇게 두 가지 때문에 정말 면접 준비를 안 했어요. 일단 저는 필기고사만으로도 너무 벅찼어요. 전공서적과 논문을 9일 안에 몇 회독을 하고 또 보고 또 보고 집어넣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없었던 거죠. 사실 이 모든 건 정말 제가 미리 준비하지 않았던 게 잘못인데, 아무튼 그래서 면접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여기서 면접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방향은 제가 했던 면접 방법이었고, 면접 방향성이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다른 면접자분들께서 택하셨던 방법인데, 보시는 분들의 어떤 가치관, 성향, 기호에 맞게 선택하셔서 면접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면접을 줌에서 봤어요. 교수님 3분이 계셨고 면접자는 4사람이 있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첫 번째 순서였어요. 교수님들께서 질문을 하면 이 4명이 차례대로 한 사람씩 대답을 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어떤 면접 문제가 나왔었는지는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든지 이런 논조로 대답을 했어요. 나는 정말 이 교육이라는 분야가 너무너무 좋고, 나는 교사로서의 사명감이 있고, 이 가르치는 행위, 그리고 이 교육자로서의 마인드, 열정, 이 부분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교육의 본질은 무엇이며, 내가 이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고, 내가 가르치는 일, 그것에 얼마나 숭고하게 생각하고 있고 좋아하고 대학교 때부터 좋아해왔는지, 이런 교육자적인 입장? 이런 접근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음 분의 차례가 되었는데 거기서 제가 나 면접 망했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심장이 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 하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이랬으면 안 됐구나라는 게 그때서야 느껴진 거예요. 다음번부터는 이 과에서 내가 무엇을 연구할 수 있으며 그 연구 결과로 내가 이 교육 현장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연구자적인 관점에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 다음 분들께서는 당연히 교수님 논문을 읽고 오셨겠죠. 그래서 교수님 논문의 주제를 따라라라라라라라라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러이런 연구도 해보고 싶고 이러이런 연구도 해보고 싶고 이러이런 연구도 해보고 싶다 라고 정말 연구자로서의 이런 답변을 하신 거죠. 그때 제가 머리를 빵 맞은 것 같은 거예요. 맞아, 대학원은 연구하는 곳이잖아. 학문을 연구하고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밝혀나가고 이것을 학문적으로 공고화하고 이런 곳이 대학원이잖아. 그때서 팍 맞은 것 같았고 저의 실수가 그때서야 분명해졌어요. 면접 준비를 안 한 것에 대한 결과가 이제 나온 거예요. 아무리 필기고사를 준비하면서 많이 그 내용들을 곱씹고 내 안에 저장하고 많이 생각을 했다 하지만 이것들을 면접 답변으로 얘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것 따로
밖으로 나오는 건 정작 좀 엉뚱한 이야기였던 거죠. 저를 제외한 다른 분들께서는 어떤 무슨 질문에든지 답변에 꼭 학문적인 용어, 그 학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조, 그런 것들을 꼭 넣어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또는 교수님들께서 논문에 여러 차례 언급하셨던 개념, 그리고 이 교수님들이 논문으로부터 밝혀낸 결과, 이것들에 대해서 다 언급을 하시면서 나는 이것에 관심이 있고 나도 이런 연구를 할 것이다 라는 답변을 한 거죠. 그 자리에서 저는 바로 나 면접 떨어졌다 생각을 했어요. 그분들이 정말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라도 내가 만약 교수라면 저 친구들을 뽑아서 저 친구들과 같이 학문적인 연구를 해나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심지어 저조차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내년 시험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내년을 노리고 있었어요. 내년에는 이 서울교대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좀 넓게 보고 지원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된 거.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좀 영어까지 뒷받침된 채로 내년에 다시 이 대학원의 문을 두드려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실제로 제가 이런 식으로 면접을 봤다라고 주변 몇몇 분들께 이야기를 했더니 와, 괜찮아, 잘했어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근데 그랬구나, 아이고 어떡하냐, 아이고 뒤에 생략된 말이 아이고 그러게 너 떨어지겠다 라는 뉘앙스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난 떨어졌다라고 아예 땅땅땅 못 박아놨기 때문에 합격자 발표 날도 기다려지지가 않았고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문득 오늘 합격자 발표 날이지 이게 떠올라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붙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 영상을 보고 면접을 준비를 하신다면 제가 제시한 2가지 방향 있잖아요. 이 둘 중에 뭐가 옳다 뭐가 틀리다를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더라고요. 정말 교수님의 생각에 달린 거고, 저는 연구자적인 입장이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좀 뽑힌 거 보면 제가 교육자적 어떤 교육의 본질, 교육을 사랑하는 마음, 교사로서의 사명감,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도 그렇게 막 나쁜 답변은 아닐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은 가장 좋은 건 2가지 답 모두 다 완벽하게 준비를 하시는 거고, 이 2가지에 대해서 모두 다 준비를 하기 위해선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미리 시작을 하셔야겠죠. 여기까지 제가 대학원을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 그리고 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좀 더 궁금한 거나 아니면 저는 대학원을 준비하는 건 아닌데 공부 방법이 좀 더 궁금합니다. 공부 방법만 따로 다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공부 방법에 대해서만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